노라 빈센트는 미국의 작가, 저널리스트 및 문화 비평가이다. 2006년에 발표한 자서전 548일 남장 체험에서 그녀는 자신이 남성으로 변장하여 18개월 동안 살면서 겪은 경험을 기술했다. 남성으로 변장하여 남성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배우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 노라 빈센트는 이렇게 말했다. 문화는 남자가 완전히 인간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배운 대로 남자다운 태도를 취해야 한다.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검열에서는 나약한 남자로 인식되는 것이 최악의 평가이다. 남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책은 남성의 근접한 생활을 한 여성의 시각으로 미국의 6개 도시를 둘러보고 쓴 일종의 기행문이다. 내가 자신있게 소신을 전달하면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가 남장을 하고 거울에 비친 나의 이미지를 더 흔쾌히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도 모두 나를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 남자들 사이에서 해석 따윈 필요치 않았다. 모든 게 그대로일 뿐 마음으로 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주로 농담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그들 자신이었다. 그들은 스트립 클럽을 출입하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어떤 것을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부부간의 정조를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은 행복했고 아내를 아꼈다. 짐은 아내의 암재발 진단 사실을 알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내가 없으면 난 행복하지 못할 걸세. 그들이 말하는 걸로 봐서 성욕과 결혼 생활은 각각인 것 같았다. 괜찮아. 그들은 기대 이상으로 너그러웠고 2달 지나서 나를 잘 알게 된 후에야 내 실력을 자유롭게 놀려댔다. 하지만 그때도 늘 가볍고 애정이 넘치는 말을 했고 칭찬을 하며 나를 팀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라운드 중간에 나를 따로 불러서 게임 실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가르쳐 주려 했다. 남자들의 멘토는 이런 식이었다. 선배가 후배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식이었다. 남자들은 내가 못하면 속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고쳐줘야 한다고 느끼고 가르치려 들었다. 여자들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터였다. 늘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겨봤자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들은 상대가 잘하기를 바라고 그런 다음에 이기고 싶어 했다. 사람들은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선수에게 본능적으로 존경을 표했다. 이들은 오랜 친구 사이였지만 사적인 대화에 어색했다. 예를 들어 짐은 밥에게 고통스러운 부인의 병에 대해 말할 때도 감정 없이 무뚝뚝하게 표현했다. 상황에 대해 사실만 이야기할 뿐 자기의 고통을 암시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밥도 똑같은 태도로 들었다. 존중하고 염려하느라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기에는 약간의 거리감과 불편함이 있었다. 그는 좋은 친구였지만 짐처럼 내색하지 않는데 사로잡힌 것 같았다. 그들을 지켜보자 나는 긴장되고 속을 펐다. 그런 것들이 규칙인 것 같았다. 남자는 약한 모습을 내색하지 않고 자신이나 동료들에게 의문과 두려움의 짐을 지우지 않았다. 우리는 흔히 남자가 여자를 대상화함으로써 성적인 권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관찰한 남자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욕망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러워했다. 어쩌면 성적 권력의 핵심은
여자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의 성행위에서는 감정, 유혹, 상상, 정신적 유대감 같은 특징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스트릿바나 랩댄스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진정으로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과 더럽고 무분별한 동물이 되고 싶지 않다. 남자들은 수치스러운 순간에 목격자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짜이고 마음이 없는 상대와의 성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과 가부장제도의 특징을 갖춘 남자들을 사랑했다. 그녀들은 모든 면에서 여성을 동등하게 대하는 현대적인 남성상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여성을 숙녀 대접하고 앞장서서 계산서를 지불하는 전통적인 남성상을 기대했다. 내들어서 만나 친구가 된 남자들은 상대가 결백하다고 짐작했다. 다시 말해, 나쁜 사람이니 증명될 때까지는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다. 반면 여자들은 우선 상대에게 죄가 있다고 짐작했다. 즉, 좋은 사람임이 증명될 때까지는 다른 남자들처럼 비열한으로 보는 것이다. 내가 남자로서 만나본 30대 중반 이상의 미혼 여성들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미숙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녀들은 자기들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여자들의 행동은 모순적이었다. 데이트 상대 중 가장 남자에 대해 불만이 많은 여자들은 남자들이 못되게 굴어서 자신을 비관적으로 만들었다면서 새로운 남자에게 적대적으로 굴었다. 여자들은 좌지우지하는 남자를 바라는 동시에 약한 구석이 있는 남자를 원했다. 개인성을 보여주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표현력과 직관력이 있고 조화로운 사람을 원했다. 남자다운 면모를 취하면서도 마초처럼 보이면 안 되었다. 대부분의 여성에게 섹스는 부수적인 현상이다. 당신이 나를 웃게 만드나? 당신이 나를 생각하게 하나? 당신이 내게 말을 거나? 가 중요하다. 당신은 미남인가? 당신은 부자이고 성공했고 거시기가 큰가? 는 중요하지 않다. 여자가 싫었다. 그들이 이기심과 쇼비니즘의 모기가 되기 때문이었다. 나는 한동안 여성 혐오자가 되었다. 남자들의 우애는 동지애와 독립심이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남자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 호모처럼 굴면 안 된다고 배우는 것 같다. 내 오빠들이 감정을 보인다면 다른 남자들처럼 분노만 표출할 것이다. 남자들에게 허용하는 감정은 그것뿐이니까. 나는 오랫동안 오빠들이 우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울지 못할 것이다. 자신감, 경쟁력, 야망, 도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 돈이야말로 남성성을 대신한다. 돈이 없으면 집도, 차도, 멋진 마누라도, 애들도 없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없으면 남자가 될 수도 없었다. 사람들은 여자에게서 약한 면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 한다. 반면 남자에게 약한 면을 보면 밟아버리고 싶어 한다. 남자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그토록 부담스러워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감도 못 잡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분노라는 감정은 슬픔, 고통, 욕구, 수치심을 다 내포했다. 다른 감정들 모두를 분노 뒤에 숨길 수 있었다. 분노를 말해도 여기 모인 누구도 심판하지 않을 터였다. 사실 이것은 신선하고 특히 남성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들의 동지애는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토대에서만 피어났다. 남자들 사이의 경계선은 확고했고 그 경계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위험이 컸다. 어떤 중년 남성이 내게 말했다.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면,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보살피면 사랑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대가는 내 삶이지요. 나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CEV이기도 하죠. 알겠지요. 아틀라스는 이런 자세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누가 다가와서 사타구니를 걷어차면 그만이지요. 남성들에게 아틀라스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떠받치는 것을 뜻하지 않았다. 세상의 작은 부분을 떠받치는 것을 의미했다. 아틀라스는 일상이 순조롭게 굴러가도록 재정적인 부분을 포함한 물자를 보급하느라 분주한 남자를 의미했다. 아내와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자기가 대신 걱정을 떠안는 것을 뜻했다. 또 그것만도 남자에게는 큰 짐이었다. 누구나 항상 남성성을 평가하고 있다. 다른 남자들이나 여자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그가 얼마나 남자다운지 평가한다. 여자는 여러 옥타브를 알고 있다. 눈물, 환희, 염려, 절망, 에로틱이라는 반응계도 갖는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허세와 분노밖에 없다. 압제하는 자가 압제당하는 상황이니 이 시대에 남성을 동정하는 풍토는 없다. 남성 해방은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